안녕하세요. 술사TV 술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견적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견적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견적서는 서울 다가구 주택을 하기 위해서 받은 실제 견적서입니다. 이것이 견적서 갑지, 즉 첫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의 표지에는 공사 부지, 건물명, 공사기간, 건축주, 공사금액, 건설회사, 견적 제출일, 견적 조건 등 간단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공회사마다 견적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여기 견적서에 전체 공사비가 8억 8,9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적서 금액 뒤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죠. 외국에서 호텔비나 식당 등을 이용하고 나면 메뉴판 가격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고 금액을 지불할 때 메뉴판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여기 견적서에도 VAT 별도이므로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즉 VAT 8,89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이 거의 1억에 가까우니 아주 큰 금액이고 예산 책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제출일이 나와 있죠.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두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 다시 견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 주의하세요. 매날에 견적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견적에 제외되는 내용이나 특이사항들을 기록합니다. 이 견적서에는 각종 인입비 별도라고 적혀 있죠. 나중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전기, 통신, 수도 등 인입비는 건축주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금액은 달라지니 건축주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인입비를 견적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견적서에 계략적인 인입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넣어두고 인입비 고지서가 나오면 시공회사에서 실비정산해서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공사 금액을 대출하려면 모든 항목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자금 사정에 따라 건축주가 판단해서 견적 조건을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원가 계산서입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에 여러 가지 간접 비용들을 산출해 놓은 장표입니다. 이러한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사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빙을 제출해서 실비정산을 받는 항목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건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원가 계산서는 대부분 엑셀 수식이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금액에 몇 프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이 바뀌면 간접비도 변합니다. 직접 공사비에 변동이 있으면 간접비 비용도 변할 수 있으니 최종 정산 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정별 집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도 파야 하고 콘크리트도 탓을 해야 하고 벽돌도 쌓아야 하고 창문도 달고 내부 마감도 하고 전기 설비 공사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 공사 항목들의 금액을 집계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1번 공통가설공사, 2번 토공, 흙막이 기초 조성공사, 3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그리고 마지막 14번 전기기계설비, 냉난방 공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 금액은 7억 2,300만 원 정도인 거 보이시죠? 이 금액이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직접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번 영상 참고하십시오. 직접 공사비가 7억 2천만 원 정도 되니 간접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공중별 집계표는 각 공중별 전체 공사 금액의 합계입니다. 공중이 뭐냐? 공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공사 전체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3번 항목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합계를 해 놓은 겁니다. 즉, 공종별 집계표는 각각의 공사 종류별 투입되는 비용을 나열해서 합계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부터는 공종별 집계표에서 공사별 투입 비용이 산출된 상세 내역들이 나오겠죠. 보시면 1번 공통가설공사 5,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됩니다. 보호막 설치, 외부 쌍줄 비계, 그리고 마지막에 용수 사용료까지 이러한 각각의 금액을 산출해 놓았고, 이러한 공사 금액의 합계가 바로 공통가설공사 5,700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뒤를 이어 토공, 흙막이, 기초 조성공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각각의 품명이 낯설게 보일 겁니다. 일반 건축주가 쉽게 접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품명이나 규격 등의 표현 방식은 시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나면 해당 시공사 담당에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건축주가 이러한 품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공사 중 변경사항이나 공사 준공 시 공사 금액 정산할 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전체 공사비만 보고 그냥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분명 발생합니다. 일반 건축주는 내역서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견적서를 받고 그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내역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품명에 철근 콘크리트 본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철근입니다. 철근을 모르신다면 차력을 할 때 목으로 구부리는 가늘고 긴 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격에는 이런저런 말과 함께 HD22라고 적혀 있죠. 철근의 직경이 22mm라는 뜻입니다. 단위는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량은 37이니 이 건물에 철근 37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재료비 단가는 75만 원입니다. 즉 철근 자재 1톤당 75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무비, 경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현장 철근 가공 및 조립이라는 품명이 있는데 여기에 노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자재비와 노무비를 분리해 놓은 거죠. 하지만 일부 견적서에서 이러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문 건설 업체에서도 단순 실수로 금액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검토를 할 때 전체 금액도 보셔야 하지만 이렇게 공란이 있을 땐 뭔가 의심을 해 볼 만합니다. 그 의심이 들 때는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사에 문의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명확히 정리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뒀을 때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견적서를 검토할 때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요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펙북에 사양이 반영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견적서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견적을 하다 보면 일일이 건축주가 원하는 사양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카운터 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A라는 사양을 원해서 견적을 요청했는데 시공회사는 B라는 사양으로 견적을 제시해서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회사는 내가 원하는 사양 대신 B라는 사양으로 카운터 오퍼를 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 카운터 오퍼인 B 사양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B 사양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축주가 원한 A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분쟁,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사양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품명이나 규격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견적서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공사할 때나 기성을 주거나 정산할 때 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견적서 스터디를 하고 공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